안녕하세요. 저는 성공미술관 학예팀 코디네이터 김태희라고 합니다. 이번 프랑스 현대사진전은 약 200년 전 사진을 탄생시킨 나라인 프랑스의 오늘날의 사진을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총 22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고요. 또 특별히 이번 전시에는 파리 시립미술관과 퐁피두 센터에서 사진 전문 큐레이터를 역임했던 엠마뉴엘 드 레코테가 공동 기획자로 참여해서 파리 사진계의 생생한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번 전시의 주제가 총 4가지인데 바로 인간, 자연, 정물, 그리고 공간입니다. 이 4가지 주제는 서양화의 전통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예술가들이 다뤄온 이 주제들을 프랑스 작가들이 어떻게 재해석하고 변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인간 주제에서는 이 다양한 사진 기법과 첨단 기술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인물 표현 방식을 실험하는 작가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정물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진 매체를 통해서 서양화의 한 장르인 정물화를 재해석해서 현대판 정물 사진을 만들어내는 작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연 파트에서는 오늘날 인간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자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 원초 자연의 모습을 담아내는 작가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공간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공간을 재해석하거나 혹은 작가만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브로드 베카드 바르비아 듀오의 평행의 역사 시리즈 중에 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만레이의 티얼스라는 작품을 생성형 AI인 미드저니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가 듀오는 이 미드저니에게 원작이 있는 사진들을 여러 차례 학습시킨 후에 너가 한번 다시 만들어봐 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러한 작품들을 얻어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원작과 닮아있지만 또 다르기도 한데요. 이를 통해서 작가는 아직까지는 AI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창작 활동을 완벽하게 모방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한편 앞으로 AI가 더 발전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열린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전시의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일단 작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었다는 점인데 1940년대생부터 80년대생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고 있어서 그들이 보이는 어떤 이 각 주제에 따른 생각들을 또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굉장히 고전적인 사진의 기법을 활용하는 작가들이 여전히 있는 반면에 AI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작가들도 있는데요.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이러한 사진 기법들의 다양한 향연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있는 이 장소는 2층 2전시실인데 이곳의 전반적인 테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주제 중에서 정물 테마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작품은 라파엘르 페리아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새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가가 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작가가 2012년에 인도네시아 원시림을 탐험했을 때 그곳에 있는 새들의 화려함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돌아와서 신문을 보다 보니 이 새들이 밀렵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밀렵에 반대하는 마음에서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새들을 이제 작품의 소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새를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한데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프린트된 사진 표면을 조각칼로 반복적으로 긁어내는 그라타주 기법을 통해서 새를 표현했습니다. 즉 이 사진들은 사진이지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오리지널 피스인 것이죠. 이러한 독특한 이제 표현 방식을 통해 작가는 자신이 매료되었던 새의 깃털의 화려함과 섬세함을 재현하는 한편 이 생태계 내에서 연약한 위치에 있는 새의 현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작품은 베로니크 엘레나 작가의 정물 연작에 속해 있는 한 작품인데요. 이제 이 작가가 로마에 있는 빌라 메디치 레지던시에 초대되었을 때 그곳에 부엌에서 촬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부엌에서 촬영이 되었는지 그런지 이렇게 석류라는 탐스러운 식재료가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아까 이곳의 주제가 정물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고전적인 정물화의 구도로 이 식재료를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라는 소재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식재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거나 혹은 죽게 될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양면적인 속성을 가진 이러한 식재료라는 소재를 통해서 작가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면 여기서부터는 공간 주제를 다루는 작가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제 존재하는 공간을 재해석하거나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필립 드 고베르 작가의 쉰들러 시리즈에 속해 있는 한 작품인데, 쉰들러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이 작품이 이 루돌프 쉰들러라는 건축가가 만들었던 이 쉰들러 하우스를 모델로 이 작품을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쉰들러 하우스를 정말 있는 그대로 그곳에서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작가가 이 건물의 모형을 작게 만들어서 그 모형 내부에서 촬영을 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실제로 작가는 평소 작업을 할 때도 작은 모형을 만들어서 그 내부를 뷰파인더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가는 실제의 공간과 모형의 공간을 혼동시킴으로써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작품은 노에미 고달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제 이 작가는 평소에 고대의 기후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이 지층의 역사, 땅의 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며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작가는 우리가 이 자연 풍경에 인간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항상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은 이 뒤에 산 풍경과 앞에 뭔가 콘크리트 벽면처럼 보이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핏 보면은 합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합성을 한 것이 아니라 작가가 직접 골판지에다가 채색한 이 종이를 붙여서 이제 산 풍경 앞에 설치를 해서 마치 눈속임처럼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세부적인 부분에 이 골판지의 단면이 보이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작가는 이렇게 눈속임 기법을 이용해서 이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결합시킴으로써 이 풍경에 인간이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자연 주제를 다루는 작가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파괴되어가는 생태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아름다운 원시 자연의 모습을 담아내는 작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작품은 소피 아띠에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가는 원래는 이 분쟁 지역에서 보도 사진을 찍던 저널리즘 사진 작가였는데, 최근에는 관심을 조금 바꾸어서 이 굉장히 조형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자연, 정물, 인간 등을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작품은 노르웨이에서 촬영이 된 것인데요. 그런데 노르웨이의 어느 장소에서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서 촬영된 것인지가 조금 불분명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사진이지만 그림 같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구상 작품 같기도 하고 또 뒤로 물러나 보면 추상 작품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작가는 자신의 풍경 사진을 풍경이라 부르지 않고 공간이라 지칭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이나 주제에 몰입하기보다는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풍경을 색과 형태와 같은 조형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어떤 공간으로서 바라보고 촬영을 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지금은 디지털 작업을 하지만 과거에 필름 사진을 많이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방법이 몸에 익어서 그런지 필름을 찍을 때처럼 굉장히 신중하게 한 장 한 장 적은 양의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사진들은 이 안정적인 구도와 대칭적인 이런 형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셔터를 눌렀을 작가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희 이번 프랑스 현대사진전에는 사진작품뿐만 아니라 영상작품도 3점이 출품되었는데요. 사진전에 왜 영상작품이 출품되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상은 사진의 발달로부터 탄생했습니다. 이 사진술이 발달하니 연속 촬영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그로부터 영상도 촬영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영상 매체를 통해 예술가들은 시공간과 움직임에 대한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전시에 출품된 영상작품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 2관에는 2점의 영상작품, 이 로랑 그라소와 앙주레 치아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로랑 그라소 작가는 평소에 과학기술이 우리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가는 첨단 기술과 장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드러내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인공이라는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라이다 스캐너, 3D 현미경, 초본강 카메라 같은 첨단 장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연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극지방의 얼음에서 불구덩이가 이렇게 솟아나오는 것 같은 이상한 자연의 모습도 담겨 있는데요. 이는 작가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인공의 자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작품은 실제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흥미로운 점은 이게 2020년 오르세 미술관에서 처음 전시된 이후에 성공미술관에서는 3번째로 전시가 되는 건데요. 이제 전체 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꼭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앙주레치아 작가의 바다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가가 코르시카 섬 출생의 작가인데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많이 뛰놀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코르시카에 있는 논자 해변을 위에서 촬영을 한 것인데 보통은 이 해변의 어떤 내려오는 모습을 표현하기 마련이지만 이 작품은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파도의 수직성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회화적인 효과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아까 보셨던 로랑 그라소가 사운드가 있는 작품이었다면 이 작품은 무음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 완벽한 침묵 속에서 이 파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진자 운동을 보시면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아트코리아 방송의 5만여 명의 작가들과 또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번 저희 전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저희 성공미술관은 이 국내외의 신진, 중견, 원로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다양한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선보이고 있는 미술관이기도 합니다. 또 회화, 사진 같은 매체 중심적으로 이제 전시를 구성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리는 이 프랑스 현대 사진전은 오늘날 우리 일상의 사진 매체가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만큼 이 사진 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귀중한 전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전시 꼭 오셔서 이 22인의 프랑스 작가가 보여주는 멋있는 사진들 꼭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